김현성님께서 안녕하세요.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라보 코스메티카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나와서 환불해준다더라고요. 듣기엔 다른 회사 제품도 문제가 돼서 환불해준다는 것 같던데 이런 제품들도 똑같이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세차용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라보 코스메티카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이슈가 됐죠. 근데 의외로 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유튜버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좀 흥미롭기도 했고 저도 조금 놀라기도 했고 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인맥 중에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업계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여쭤보기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이해한 바가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면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라보 코스메티카라는 브랜드의 일부 세차용품에서 CMIT라는 가습기 살균제로 문제가 됐던 성분이 검출되어서 이게 뒤늦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지금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가습기 살균제 뭐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의 피해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옥시라는 회사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공식 사과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그 이 CMIT라는 요 성분 자체가 이제 가습기 살균제로도 사용됐던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별로 좋지 않다, 유해한 물질이다라고 여겨져서 이제 대부분의 제품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성분인데 이번에 이제 라보 코스메티카라는 브랜드에서 일부 제품에 이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뒤늦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요. 또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분사형이냐 비분사형이냐의 표기법이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사형 제품인데 비분사형으로 인가를 받아서 판매를 했다라는 것까지도 밝혀져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더 논란이 좀 더 커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파이어볼 그리고 글로스 브로라는 이제 브랜드 회사의 일부 제품에도 이런 분사형, 비분사형 표기가 잘못되어서 이제 일부 제품은 또 이제 막 리콜 사례가 또 일어났어요. 환불 조치를 진행하면서 이게 그러면 이 파이어볼이나 글로스브로의 이 제품들도 그러면 똑같이 이런 유해 성분이 있었던 건가? 이 제품들에도 유해 성분이 있었는지 혼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믿고 썼던 파이어볼, 글로스브로 제품도 똑같이 그러면 저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서 이렇게 이제 세차용품 케미컬을 제조하고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어느 한 사람이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판매자를 속였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누구의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제가 이해한 부분, 그리고 제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유를 해드리는 차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IT, CMIT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분사형으로 이렇게 뿌려서 쓰는 그런 제품에는 MIT와 CMIT를 함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분사해서 쓰지 않는 그런 제품에는 일정 부분까지 이상 함유만 되지 않으면 기준치 이내의 함유량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냐면 유해 성분이 1도 없는 제품만 인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준치 이만 함유가 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인가되고 판매 유통이 가능. 그러니까 모든 유해 성분이요, 한 개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분에 대해서는 뭐 10 ppm, 뭐 어떤 성분에 대해서는 15 ppm 미만의 함유량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IT, CMIT 같은 경우에는 비분사형일 때는 어느 정도는 함유를 해도 아마 합법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까지는 제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에, 인가가 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유해 성분이 혹은 유해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이 1도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 기준치라는 거는요, 기준치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제가 아까 MIT, CMIT 같은 경우에 분사형일 때는 우리나라에 함유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MIT와 CMIT라는 성분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해외에서 수입한 직구한 치약에도 요 말씀드린 MIT, CMIT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발칵 뒤집힌 적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애기 욕조를 세정하는 세정제에도 요게 일정량 함유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제품이 별로 몸에 좋지 않다, 유해하다라고 검증이 된 성분조차도 원천적으로 1도 포함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는 제품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유통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라보에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제가 분사형과 비분사형 표기법도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무래도 분사형은 우리가 호흡기로 들이마시거나 아니면 피부에 이렇게 날려서 닿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엄격합니다. 이제 함유가 되면 안 되는 성분들도 많아지고 그렇대요. 그런데 왜 이 제품은 분명히 분사형으로 사용될 제품인 걸 알면서도 왜 비분사형으로 인가를 받았을까? 이런 데서 이제 악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냐,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제품을 이제 수입해가지고 오는 이제 업자 입장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수입하려고 환경부가 됐던 어디 이제 정부에 가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단순하시대요. 어떠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농축형 제품이야? 이거 희석해서 쓰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너무 독하니까 이거는 비분사용으로밖에 인가가 안 돼. 이거 원액 그대로 꼽아가지고 통에 분무기 꼽아가지고 쓰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순한 거니까 분사용으로 인가해줄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가 농축형이지만 이게 분사형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그 수입을 해가는 사람이 이 제품이 이렇게 안전한 겁니다. 얘는 원래 분사형으로밖에 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백업 데이터와 함께 다 가지고 가서 그 공무원을 설득시켜야 된대요. 그래야만 농축형 제품 중에서도 분사형으로 인가가 난답니다.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세차용품 시장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이런 케미컬들을 수입하시는 분들도 세차용품만 수입을 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많은 제품들을 수입하는 분인데 그 중에 이제 세차용품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상입니다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공무원을 설득할 만한 뭐 난리지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너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사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그런 설득할 자신과 시간과 돈이 없어서 그냥 비분사용으로 인가만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파이어볼이나 글로스브로의 제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MIT, CMIT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증서까지 이미 공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파이어볼과 글로스브로도 똑같이 뭐 분사형, 비분사형 표기가 잘못됐었지만 똑같이 라보 제품처럼 MIT, CMIT 제품이 함유되어 있었던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조금 분리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제품이 함유되어 있었느냐 아니냐와 분사형이냐 비분사형이냐 표기법을 제대로 했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사형, 비분사형 표기가 잘못됐던 제품들이 다 유해 성분이 들어갔고 이거를 분사용으로 쓰면 다 건강을 해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우리 내 차를 이제 디테일링하는 오너 디테일러 입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약 3개월 전쯤인가요? 그 라보 코스메티카의 3pH 세차법이 한참 막 뜰 때 많은 유튜버 분들이 막 소개도 하고 이거 정말 좋아요 막 이런 후기들 막 올라오면서 안전한 거냐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저는 제 차에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일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뒤늦게 이제 DK님 이렇게 되실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건가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는 몰랐었고요. 몸에 좋은 케미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이건 뭐 팩트예요. 근데 우리가 케미컬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주위에 케미컬들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치약, 샴푸, 바디 클렌저, 뭐 세수할 때 쓰는 페이스, 뭐 비누,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다 화학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케미컬들. 이런 것들 다 안 쓸 수는 없어요. 화학 제품 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IT, CMIT처럼 몸에 안 좋다라고 알려진 제품 성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해 성분은 현재까지 알려진 성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성분 중에도 위험할 수 있는 제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 MIT, CMIT 요 성분이 1960년대인가 발견이 돼서 이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게 유해하다, 몸에 안 좋다라고 밝혀진 건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성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던 성분 중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엔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였어? 라고 밝혀질 수 있는 성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비자가 똑똑해져서 이런 유해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잘 따져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지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조사가 모든 유해 성분을 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알고 있는 유해 성분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제품들이 또 유해하다고 발견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케미컬의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꼭 필요한 부위와 타이밍에만 사용하세요. 입니다. 라보 코스메티카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써본 적도 없으면서도 제가 3pH 세차법을 제 차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케미컬을 정말로 필요한 때만 과용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워터스팟이 생겼으면 워터스팟 리무버를 워터스팟이 생긴 부분에만 사용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휠클리너 그거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부 청소하실 때 케미컬 쓰지 마시고 물에 꽉 찬 타올로 그냥 닦으세요. 웬만한 거 다 지워집니다. 이런 얘기 제가 되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다 그런 게 이런 제품,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미컬을 뭔가 사용을 한다, 선택을 한다 하실 때 이 차는 나와 내 가족들이 타는 차다.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쓰면서 일정 부분 내가 그걸 다 들이마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면 케미컬을 사용하는 데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잘못 혹은 어느 한 브랜드의 잘못이라고 이거 나쁜 사람 왜 이렇게 써? 나쁜 사람이네 처벌해야지 이러고서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차니까 내가 이 케미컬을 마실 수 있고 내 가족들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